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뇌 건강, 특히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진 이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또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신데요. 이게 어쩌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내과 전문의이신 이명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숨겨진 원인과 또 뇌를 살리는 놀라운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기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상적으로 겪으시는 그런 피로감이나 식사 후에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불면 증상 같은 것들이요.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신경계 문제,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증상들은요, 이게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조절 시스템인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 자율신경 실조증이요? 네,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알아서 뛰고 또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같이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율신경이 우리 몸의 뭐랄까?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율신경 기능은 왜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원인이 뭔가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잘못된 생활 습관하고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 또 스마트폰 보실 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 같은 거요. 이런 게 대표적이죠. 아,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이런 자세들이 목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뇌로 혈액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목에는 뇌로 가는 혈액 통로인 경동맥하고 척추동맥이라는 큰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자세가 나쁘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혈관이 눌리는군요. 네, 그래서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분 중 7분 이상, 그러니까 한 72% 정도가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72%나요? 정말 많은데요? 네, 이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뇌 혈류 부족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치매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와, 뇌혈류?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라니 더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좀 기능이 떨어진 자율신경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물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어른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거나 건강에 안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거랑 반대로 식후에 잠시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놀랍게도 식후에 잠시 누워있는 것이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혈액을 위하고 장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머리 쪽, 즉 뇌로 혈액이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좀 멍해지고 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곤증을 느끼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식후에 잠시 누워있게 되면 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돼서 혈액이 뇌로 보다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후에 약 20분 정도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량이 평균적으로 2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23%나요? 정말 놀라운데요, 평균적으로요?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증가합니다. 이건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죠. 와, 식후에 잠깐 눕는 습관, 이거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누워있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는 괜찮을지 걱정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과식을 한 후에 바로 눕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과식은 안 되겠네요. 네. 둘째는 완전히 평평하게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머리하고 등 위쪽을 바닥에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살짝 높여주시면 위산 역류도 예방하고 뇌 혈류 개선 효과도 더 잘 얻을 수 있습니다. 15도에서 20도 정도요? 네. 셋째, 누워있는 시간은 식사를 마친 후 바로가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누워 계시면 오히려 몸이 처지거나 잠이 깊이 들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뇌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식후 5분에서 10분 뒤에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이고 한 20분에서 30분간 잠들지 않고 눈만 감고 휴식하기.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네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뇌를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호흡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갈라집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긴장, 그리고 잘못된 자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으로 얇고 빠르게 숨을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흉식호흡이라고 하죠. 아, 흉식호흡이요. 네. 이런 얇은 흉식호흡은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를 이용해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복식호흡은 다릅니다. 복식호흡이요? 네, 복식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몸의 호흡 근육인 횡격막이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횡격막의 움직임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부교감 신경이요? 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478 호흡법은 이러한 복식호흡의 원리를 이용한 구체적인 호흡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478 호흡법이라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78이라는 숫자는 숨을 들이쉬고 참고 내쉬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준비하시고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서 폐를 비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단계로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초를 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심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즉 복식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배로 숨을 쉬는 거군요. 네, 두 번째 단계는 들이마신 숨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7까지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입을 통해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 마치 촛불을 불어서 끄듯이 후 소리를 내면서요. 하나부터 8까지 8초에 걸쳐서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이때 배가 헐쭉해지도록 폐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 하고 8초 동안 길게요? 네, 이렇게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것을 한 번의 호흡으로 해서요. 이걸 연속해서 4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478 호흡법을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과 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나요? 네, 이 478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혈압에도 좋군요. 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478 호흡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셋째,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뇌에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평소에 좀 불안감을 자주 느끼거나 긴장을 많이 하거나 밤에 잠들기 어려울 때 이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호흡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 한번 꼭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자세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바른 자세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목 주변의 자세가 나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서 자진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내미면 자세. 이거 흔히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부르죠. 아, 거북목 자세요? 네, 또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린 라운드 숄더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들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목뼈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 척추 동맥과 목 앞쪽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을 압박하거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중요한 혈관들이군요. 맞습니다. 이 혈관들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통로인데 여기가 좁아지거나 눌리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뇌기능 저하, 만성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자세가 나쁘면 단순히 목이나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순환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럼 평소에 어떤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목과 척추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곡선, 그러니까 S자 커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어 반듯하게 펴고요. 어깨는 펴고 턱은 살짝 당겨서 모니터나 책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 있을 때도 가슴을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어 척추가 곧게 서도록 하고요. 잠을 잘 때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보다는 자신의 목에 C자 커브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목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뇌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손상된 뇌를 살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또 실천 가능한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식후 20분 눕기, 478 호흡법, 그리고 바른 자세 유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뇌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건강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무릎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릎 명고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걷는 방법, 통증 없이 걷는 법에 대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명호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